이번에 함께 떠나볼 시간여행은 오즈만디아스라는 고대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탐방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오즈만디아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왕 람세스 2세의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읽은 것이라고 하네요. 보드형 턴제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과 유사하고요. 기존 턴제 시뮬레이션의 많은 부분들을 과감히 생략 및 축소하여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즐겨볼 수 있으며 게임 룰도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만 년 전의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해왔으며 어떤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고대 인류 문명의 시발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네, 오즈만디아스 스토리 캠페인 모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자의 작업 현장을 튜토리얼과 연계시켜 표현했습니다. 1895년 무도회를 가기 위해 옷을 갖춰 입은 거트루드 벨 26세. 19세기 중후반에 유적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전 세계의 유적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많이 했었죠. 영국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음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어서와요. 저는 거트루드 벨, 영국의 탐험가죠. 당신이 올 거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해줬어요. 제 여정은 거의 끝나가지만 1901년에 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오즈만디아스는 청동기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곳은 오즈만디아스의 작품이에요. 초석에 지도를 그려놨죠.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보이네요. 저게 당신의 도시예요. 폴더에 당신 제국의 식량을 기록해 두었어요. 오른쪽 엣지 세로 모서리에 폴더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깃발을 클릭해라. 깃발을 클릭을 하면은 땅을 넓힐 수 있나 보네요. 그 깃발에 표시되어 있는 식량 기호와 숫자는 확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량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를 클릭한다. 턴을 종료하는 건가 보네요. 초기 문명들은 강가에서 자랐으니 당신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실수를 했다면 지우개를 클릭해 행동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두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최소한의 언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강 타일을 6개를 점령해라. 브로치라고 하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장신구 안에다가 박아 넣어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죠. 식량 폴더를 누르고 특정 위치를 깃발을 꽂고 계속 식량이 추가되네요. 이번엔 2개의 땅을 한 번에 탐색하고요. 땅을 넓힐수록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도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확장하는 데 드는 식량이 다 다릅니다. 점령하려는 땅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비싸지는 걸 눈치채셨나요? 정착민들은 발을 넓혀야 했죠. 새로운 도시를 지어야 하니 폴더를 열어 어디에 얼마를 들여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시를 건설하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를 증축을 합니다. 도시를 추가적으로 증축을 해야 그 도시를 발판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양이고요. 각 영토마다 배정된 자원 아이콘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건 옥수수 아이콘도 있고 톱니바퀴 모양도 있고 어떤 모양은 강 모양의 아이콘도 있네요. 충분한 식량이 있다면 폴더에서 도시의 규모를 증축시킬 수 있습니다. 규모를 증축해라. 일단 폴더를 누르고 증축 아이콘 따로 있네요. 원래 지었던 도시 아이콘은 동그란 탑이 4개가 있고 새로 지은 도시 아이콘은 동그란 탑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증축을 누를 수 있네요. 그러면은 탑이 3개가 됩니다. 이제 훌륭한 제국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제국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푸른 골짜기들을 정복해야 해요. 이 게임에서는 불가사의를 지으면 이겨요. 자세한 건 이 책에 적혀 있다. 왕관을 클릭합니다. 여기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도시 인구가 10을 넘겨야 한다는 게 보일 거예요. 새로운 도시는 2의 인구를 가지고 증축시키면 1씩 늘죠. 어떻게 인구를 10까지 늘릴지는 당신 선택이지만 도시는 식량을 필요로 하니까 도시를 먹여 살릴 땅을 확보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한 턴에 3구역의 땅을 점령했고 식량 타일을 계속 정복을 합니다.
각 식량 수익량이 타일에 표시가 되네요. 폴더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기만 하면은 식량을 추가하고 소비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강가 근처가 식량 보급이 훨씬 좋네요. 강 주변을 전부 다 점거를 하고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영토 확장 시 식량이 많이 들어가네요. 해내셨네요.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넓은 땅이 있었던 옛날은 얼마나 평화로웠을까요? 식량을 어떻게 얻는지, 도시를 어떻게 증축하는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에 홀로 문명이 자란 새로운 유역이에요. 바로 무시무시한 인더스 강이랍니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폴더도 생겼죠. 네, 이렇게 비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과학 연구와 관련된 레포트가 쭉 나타납니다. 지식을 소비해서 이 기술들을 연구하면 수익을 늘릴 수가 있다. 텍스트가 많지 않고 다 기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름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일 세로줄의 가장 왼쪽은 다양한 타일의 속성을 나타내죠. 섬, 강, 초원, 평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특정한 속성의 타일마다 깃발을 꽂을 때 소모된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열은 특정 타일을 점거했을 때 메리트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한 턴에 얻을 수 있는 총 연구 점수, 총 식량 점수 이렇게 나오는데 땅을 확장할수록 점점 늘어나겠죠. 깃발 세로 열에 강 타일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깃발을 꽂을 때 소진된 비용이 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지혜로운 시민들은 계획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냈죠.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석해서 카드에 적어놨어요. 이 카드들은 충실한 백성이나 믿음직한 보좌관이 주는 제한 정도라고 상상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를 고르면 제국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회를 하나 선택했다면 왕관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기회들은 클릭할 수 있는 버튼도 있으니 참고해라. 마치 액티브 스킬처럼 어떤 기회는 클릭을 해야 발동되는 모양입니다. 기회를 하나 선택하래요. 강의 뱃사공, 아래쪽은 차규법. 강의 뱃사공은 강가에 무료 깃발 하나 주는 건가요? 일단 클릭해 봅시다. 탁월한 선택이네요. 정착민들에게 지형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주는 걸 잊지 마세요. 왕관 표시는 각 퀘스트의 목표 수행 현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도시 인구를 3에서 10까지 늘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를 7에서 50까지 늘려라. 주변을 점거를 합시다. 지도는 육각형 헥사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보드게임이 전형적인 경계 중 하나죠. 연구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각 타일마다 제공되는 연구 점수가 나오네요. 식량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각 타일마다 반영되는 식량이 증가한 표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연구를 해봅시다. 초원의 깃발을 꽂기 위해 식량 하나 소모한다. 3개를 다 올려봅시다. 강도 다 올려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초원 깃발이 기술 할인이 3점이 들어가네요. 저 깃발을 더 싸게 꽂을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이 세로줄에 표시를 했네요. 이제 산지에 깃발을 꽂기 위해 식량 소모를 하나 줄이는 연구를 또 했고요. 무료 강깃발, 무료로 깃발 하나 쓸 수 있다. 특정 기회는 한번 쓰면은 일회성으로 사라지네요. 관계법, 클릭을 하면은 강 하나당 식량 2개를 추가로 제공하는 건가요? 이 톱니바퀴 모양은 초원이네요. 지금 초원은 연구가 끝나서 깃발을 꽂을 때 식량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죠. 떠돌이 목동들, 신성한 도시. 일단 초원이 싸니까 초원을 집중적으로 올리고요. 계속 매 턴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기회는 랜덤 요소고요. 그 랜덤 요소 중 하나를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게임을 운영해 나가는 건 게이머의 몫입니다. 산지의 모든 깃발 기술을 얻는다.
선택지가 있어요. 목표는 하나지만 이룰 수 있는 불가사의는 두 개가 있죠. 많은 사람을 거느릴지 아니면 민심을 확실하게 얻을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는 것은 도시 인구를 늘리는 거고, 민심을 확실하게 얻을지는 지도를 확장시키는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키고요. 또 3개의 땅을 점령했고 턴 종료. 새로운 기회를 선택해라. 해당 기회를 매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회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이 3개밖에 없어요.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빼야 됩니다. 바로바로 써야 돼요. 암벽 든방가. 산지에 무료 깃발을 꽂았고요. 산지의 깃발을 3개를 꽂아라. 이렇게 산지에 깃발을 3개 꽂았더니 기회 카드를 발동시켜서 산지에 꽂을 때 들어간 식량 소모량이 3개 줄어드는 연구를 보너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17점의 연구 점수가 있죠. 주변에 산지랑 평야가 많으니까 평야에 깃발을 꽂기 위한 식량 소모량을 줄여봅시다. 초반에 확장을 해야 되니까 깃발의 비용을 좀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강인한 개척자, 무료 숲 깃발, 돌려짓기, 평원 하나당 식량 2개. 돌려짓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일회성으로 보이는데요. 랜덤으로 나오는 다양한 기회 중 하나를 잘 선택을 하는 게 이 게임의 핵심 돌파 방법이네요. 돌려짓기 체크를 했어요. 평원 하나당 식량 2개를 보너스로 추가로 얻은 건가요? 우선 연구를 먼저 하고 깃발을 꽂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비용이 더 세이브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평지에서도 깃발을 꽂을 때 비용이 3점이 세이브 되어 있고요. 초원, 평야, 산지, 강 4개의 타일에 깃발을 꽂을 때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선택해라. 2주. 한 차례에 깃발을 10개 설치를 하면은 도시 하나를 준다 이거네요. 다음 밧줄. 강의 깃발을 3개 꽂으면 강의 모든 깃발 기술을 준다라고 나오네요. 강의 깃발을 3개를 꽂아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강의 모든 깃발 기술이 3칸으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오른쪽의 지식과 음식과 관련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연구 점수랑 식량 점수는 쓰지 않으면 그 다음 턴으로 킵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한 턴에 다 쓸 필요는 없는 모양이에요. 완종료. 한 턴에 5개의 깃발을 꽂았네요. 갤리선. 바다의 깃발을 3개 꽂으면 바다의 모든 깃발 기술을 얻습니다. 좋네요. 지금 바다의 기술은 없죠. 바다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갤리선을 연구를 했네요. 각 지역마다 그 지식 연구 수준에 따라서 타일에 얻을 수 있는 추가 연구 점수가 달라지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평지에 얻을 수 있는 연구 점수를 1점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연구 점수가 1점으로 줄어들지만은 평야에서 얻을 수 있는 연구 점수가 1점에서 2점으로 늘게 되네요. 좋습니다. 가죽물통. 사막의 깃발을 3개 꽂으면 사막의 모든 깃발 기술을 얻는다. 낙타를 아이콘화했네요. 낙타를 보면 사막이 생각이 나죠. 네, 이렇게 이 게임은 각종 심플한 아이콘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도시도 추가로 하나 지읍시다. 네, 이렇게 근처에도 도시를 짓고 확장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확장 비용이 저렴해지네요. 이제는 한 턴에 10개 가까이 깃발을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지식이 쌓이는 걸 봐요. 50개의 타일을 점령해서 이번 미션도 완수를 한 모양이네요. 다음 장. 파란색 영토가 아테네고 아래쪽 빨간색 영토가 스파르타겠죠? 우선은 지금 남은 부가 25개. 손실되는 부를 마이너스 10%로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은 비용 지식의 25%가 손실되고요. 쓰지 않는 음식의 30%가 손실된다고 하니까 손실률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 각 타일마다 얼만큼 추가되는지 표시가 되는데, 평원을 점령하면은 부가 1점 올라가네요. 각 타일마다 얻을 수 있는 부의 량은 이 지식 패널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타일마다 점령 시 지식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지식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되고요. 각 타일마다 부의 양을 증대시키고 싶으면 부와 관련된 능력들을 업그레이드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초원의 깃발을 꽂기 위해 식량 1 소모를 클릭을 하고, 바다의 깃발을 꽂기 위한 비용도 줄이겠습니다. 초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점수가 1점 올라가네요. 그리고 지금 아테네가 학술적이래요. 그래서 지식과 부기술 연구 비용이 25% 감소됐답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초원에서 지식을 얻는 업그레이드가 좀 싸게 먹힌 모양이에요. 자, 우선은 깃발을 꽂아 봅시다. 주변에 바다가 많네요. 남은 연구 점수는 2월 될 때 몇십 프로씩 깎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쓰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다 써버립시다.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환율이 90%예요. 부의 전환율이 음식으로 90%이기 때문에 10%는 남는다 이거죠. 남는 부에서 또 10%가 손실된 상태로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차례 지식은 15점, 부는 42점이 올라가네요. 턴 종료. 아래쪽에 스파르타도 세력을 확대하고 있네요. 단련된 정찰병, 무료 깃발을 얻을 수 있고, 짐을 나르는 동물. 초원의 깃발을 3개 꽂으면 초원의 모든 깃발 기술이 들어가네요. 짐을 나르는 동물로 하고, 어째서인지 부가 몇십 점씩 올라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얻는 부가 세팅이 되나봐요. 난이도 초심자 같은 경우는 매턴 30점의 부가 공짜로 들어오네요. 지금은 부를 다 100% 음식으로 바꿀 거고요. 지식으로 좀 바꿀까요? 5대5로 같이 바꿉시다. 그리고 손실되는 음식의 비율과 쓰지 않은 지식의 손실 비율을 절감시키는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과 관련된 깃발 꽂기 기술 다 업그레이드 했고, 턴 종료. 이제 스파르타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턴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떠돌이 목동들 활성화하면 무료 초원 깃발. 토롯으로 할까요? 산지의 깃발을 3개 꽂기. 식량이 왜 하나도 없죠? 지금은 식량이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죠. (15점의) 연구 점수. 바다의 깃발을 꽂기 위해 소모된 식량 하나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식량이 더 필요해요. 글쓰기. 도시 하나당 지식 점수 10점. 이건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요? 활성화 했네요. 그러면은 지식 점수가 추가된 모양인데요. 일단 산지에 깃발을 꽂고, 턴 종료. 새로운 기회. 원정. 한 차례 깃발을 5개 설치해라. 깃발 기술을 얻는다. 신성한 도시. 자신의 도시에서 5칸 이상 떨어진 곳에 새 도시를 건설해라. 산지에 깃발 3개 꽂으라고 했죠.
초롯을 개발 완료. 자연스럽게 산지에 깃발 꽂기 스킬이 3점이 추가됩니다. 산지를 점령했을 때 부의 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선택해라. 수레로 갑시다. 평원에 깃발을 3개 꽂으면 되는데 근데 평원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아테네 인근은 섬과 해양 자원이 더 많습니다. 손실되는 지식의 퍼센테이지를 마이너스 15%까지 개선했습니다. 선장, 소쟁기. 선장을 사용해서 무료 바다 깃발을 꽂았고요. 이 영토 안에 집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새 도시가 건설된 모양이네요. 기본적으로 지식 점수가 좀 쌓여야 비싼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네요. 20점 정도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치가 좀 부족합니다. 손실되는 불을 줄인다. 하나씩 눌러봅시다. 다 써버리고 조금 있으면 스파르타랑 국경을 맞댈 것 같아요. 사규법. 초원 하나당 식량을 추가로 얻게 해준다는 모양인데요. 사규법을 클릭하니까 식량이 점령한 초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네요. 추가로 건설을 할 수 있겠네요. 평원의 깃발을 3개 꽂았습니다. 평야와 관련된 깃발 기술이 풀로 개발이 완료됐고, 평야에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수치가 1점 늘어납니다. 바다는 보니까 뭐 별도로 자원을 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바다는 이 초원이나 평야, 산에 비해서 초반에는 가치로운 영토는 아닌 모양이에요. 턴 종료. 오, 뭔가 지금 영토가 서로 겹치고 있네요. 강해 뱃사공. 손실되는 지식의 퍼센테이지 줄인다. 요거 해야겠어요. 네. 불을 60점 소모해서 그 다음 턴으로 2월 되는 지식의 손실률을 줄였습니다. 지식은 좀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손실률을 줄이는 걸 올렸고요. 천측 항법. 청동도끼. 청동도끼로 갑시다. 숲에 깃발을 3개 꽂아라는데 적도 계속 영토 확장을 하고 있네요. 철학. 식량 수익을 2배로 불리면은 식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취소할 기회를 사용해라. 기회는 최대 3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써야 돼요. 신성한 도시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에 도시 하나 건설. 그럼 신성한 도시 기획 카드가 발동되면서 도시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로 지어지죠. 바다 타일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아직 개발할 수가 없네요. 조금 대기합시다.
숲에 깃발 3개 꽂았더니 숲과 관련된 깃발 스킬이 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네요. 선 종료. 모든 초원 수익 기술을 다 개발을 하면은 초원의 이동 비용이 반감된다. 드디어 이제 바다에서 지식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바다 영토가 제 값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다 영토를 열심히 점령을 합시다. 깃발 6개 꽂았네요. 와, 적도 깃발을 엄청 꽂습니다. 금세공인. 부를 50점 쓰면은 7차례 동안 부가 15점씩 추가되는 건가요? 금세공인 한 다음에 바로 사용해 버립시다. 7차례에 걸쳐 15점의 부가 추가되는 모양인데요. 좋습니다. 지식은 조금 모아두고 식량이 무려 81점이죠. 군대를 구매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식량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도시를 2개를 과감하게 지어줬고 도시 근처에 있는 땅이 훨씬 더 식량이 덜 듭니다. 오만 방자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부와 지식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영토를 50개를 확장해서 미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양이네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최종 브리핑도 정리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 힘과 관련된 미션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진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클래식함이 느껴지네요. 네, 지금은 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큰 열정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탐험해 나갔겠죠. 이 탐험가들은 소위 얘기한 생존의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거트루드 벨이라는 탐험가가 유명했나봐요. 영국의 사막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거트루드 벨이라는 여자 탐험가가 있었나봐요. 4번째 미션, 힘과 관련된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게임에서는 당신이 이집트의 위대한 파라오 오즈만디아스 람세스 2세 역할을 맡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의 힘이라는 건 적국을 장악할 수 있는 군대와 함대를 일컬었죠. 그 기준은 지금도 여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용맹한 용사들을 모으고 양성하는 데 돈을 부었어요. 부대를 고용했다면 여기에서 힘을 구매해 부대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힘을 사야 하는데 써야 하는 돈을 전부 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단건 폴더가 추가됐네요. 도시는 적 진영으로는 힘을 반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땅과 주인 없는 인접한 땅에만 반영하죠. 부대는 자신이 있는 땅이랑 그 땅과 인접한 땅에 힘을 반영해요. 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식 폴더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추가되는 마지막 정보로는 힘 기술이 있어요. 힘 기술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선택은 현명하게 하세요. 당신의 땅은 다른 자원들처럼 힘을 생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술들을 연구해서 그 땅들의 힘을 영구적으로 늘릴 수는 있죠. 드디어 힘 기술이 등장했네요. 어떻게 전투가 펼쳐지는지 궁금하네요. 바빌로니아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히타이트가 있네요. 고대 역사를 제대로 반영을 했죠. 미케네도 있네요. 미케네 문명. 람세스 2세의 주변 정벌이 이번 게임의 미션입니다. 차분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힘이란 자원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처음에는 남은 부를 식량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힘에다 투자를 해야 될 상황으로 진행되겠죠. 힘은 부 5점이랑 교환할 수가 있네요. 우선 손실되는 지식의 퍼센트를 줄인다. 25%에서 20%로 바꾸고 식량은 20점, 지식은 30점이라. 이 초반에 30점을 유용하게 써야겠죠. 주변에 사막이 많으니까
깃발 꽂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깃발 스킬을 하나씩 다 올렸고요. 기본적인 도시 주변은 정복 비용이 비싸지 않죠. 무려 5개의 깃발을 한 번에 꽂았네요. 주변의 세력들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개척자 가족, 무료 평원 깃발, 가죽 물통. 사막의 깃발을 3개 꽂으면 사막의 모든 깃발 기술을 얻는다. 가죽 물통으로 가서 사막의 깃발을 3개를 꽂읍시다. 사막은 식량을 얻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되고요. 지식을 얻기에도 비용이 꽤 소모가 됩니다. 사막은 바다와 함께 효율이 좋은 타일은 아니에요. 별도로 연구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해당 영토에서 자원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군대는 자신이 있는 칸과 인접한 칸의 힘을 반영한다. 군대를 구매를 해볼까요? 군대를 두거나 제국 밖을 클릭해 취소해라. 군대를 한번 둬봅시다. 이렇게 적과 검을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결말에 도달했네요. 적국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부대를 그 땅 옆에 두고 그 땅의 주인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땅을 위협하게 되고, 만약 적국이 그 사태를 해결 못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군대를 키우고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다면 놈들을 치세요. 힘을 3 구매해라. 뭐 여러가지 승리 조건들이 있네요. 이런 상징적인 아이콘들도 다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거대 유물들이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공중 정원, 로도스의 거상, 제우스상,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죠. 사막에 깃발을 3개 꽂아서 사막의 모든 깃발 기술을 획득합시다. 와, 근데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사막에는 깃발을 꽂을 때 비용이 8점 이상이 드네요. 턴 종료. 이제 이집트 퍼스널 컬러는 군청색입니다. 곡물 창고 바로 선택을 합시다. 강의 도시를 건설해라. 그리고 이집트, 아시리아, 히타이트, 미케네, 바벨로니아 이렇게 다 각 종족마다 특성이 있네요. 이집트는 산업적이다. 새로운 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도시 규모 확대 비용이 20% 감소. 그러나 깃발 기술 연구 비용이 2점 증가하고 식량 기술 연구 비용이 25% 증가하는 페널티가 있네요. 그 외 호전적, 재정주의적, 팽창주의적, 학술적, 여러가지 각 종족들의 특성들이 한 단어의 키워드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종족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공략법이겠죠.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기 영토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야 2개를 점거했고 식량이 많이 부족하네요. 돌려짓기. 군대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동해 봅시다. 군대를 이동하는데 식량이 꽤 소진되거든요. 군대가 초반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튜토리얼이니까 이것저것 눌러봅시다 한번. 초원에서 지식 플러스 1. 지금 주변엔 평야가 더 많아 보이는데 차라리 사막에서 뭔가를 얻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초원에서 힘 플러스 1, 강에서 힘 플러스 1. 힘을 얻는 걸 일단 플러스를 해봅시다. 사막 탐험가 바로 씁시다.
공짜로 하나 꽂았고 가죽 물통이 활성화되면서 사막의 깃발 꽂기 스킬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네요. 이집트는 추가 도시 건설이 비용이 덜 든다고 하죠. 사막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봅시다. 사막에서 뭐 나올 만한 게 없나요? 부가 1점 올라가는데 식량은 발굴하기 어려운 상태고 현재 힘의 80%가 손실된다. 힘은 초반에 모으기 힘드네요. 군대는 자신 있는 칸과 인접한 칸에 힘을 반영한다. 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기본적인 깃발 스킬을 올리고 손실된 지식을 주입시다. 이게 뭐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무료 해양 깃발. 확실히 강 주변이 식량이 많이 들어오네요. 강 주변을 최대한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막이나 바다는 자원이 그리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식은 좀 모아둬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민족들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도시 3개를 보유하면은 힘 기술, 그 다음 신성한 도시, 자신의 도시에서 5칸 이상 떨어진 곳에 새 도시 건설 요구합시다. 도시를 하나 추가로 건설할까요? 도시는 추가로 건설하면 식량이 더 소진이 돼버립니다. 일단 6개의 영역을 확보했고 적들도 확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평온의 깃발 3개 꽂아라. 자, 최대한 아군 영토를 확대를 합시다. 생각보다 평원이나 초원이 잘 없네요. 네, 도시 하나 추가로 지었고요. 사막에서 식량을 발견을 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187점이 필요하네요. 현재 지식이 39점이 있는데 식량은 늘릴 수 있는 개발은 아직 힘든 상황이네요. 평야에서 돈을 추가로 얻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손실된 부를 약간 줄여보고 아프리카 북단은 다 이집트의 땅이에요. 웬만하면은 저기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바다 통해서 쳐들어오려나요? 평온의 도시 건설, 돌려짓기. 자원이 꽤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미케네에서도 바다를 지금 점거를 하려고 하네요. 산지를 점거를 좀 하고 바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지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2개 업그레이드 합시다. 산지를 계속 개척을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여기 평원도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기마술, 모든 초원 수익 기술을 다 배우면은 초원의 이동 비용이 반감된다. 뻗어나간 빈민촌, 평원 영토를 하나 정복을 한다? 뻗어나간 빈민촌 한번 해봅시다. 주변에 평원이 있나? 근데 이제 좀 연구 비용에 투자를 해야겠어요. 적도 이제 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네요. 바다 하나당 지식 4개, 이거 좋네요. 와우, 지식이 159점이 됐어요. 사막에서 지식 하나, 바다에서 부 하나 업그레이드 완료합니다. 가끔씩 이런 기획 카드가 상황을 반전시키네요.
평원에 깃발을 3개를 꽂아라고 하는데 남은 평원이 지금 거의 없죠. 이제 사막도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이게 사막에서도 불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도 불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도시를 많이 지으면 또 지식이 추가로 올라가네요. 이집트가 산업적이라 새로운 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턴에는 도시를 좀 건설을 시도를 해봅시다. 지식과 식량 변환을 5대5로 바꾸고 턴 종료. 갤리선 갑니다. 이 산악지형도 점령을 해야 됩니다. 바빌로니아에게 뺏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계간 전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금 채강. 이건 뭔가요? 군대가 국경에 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빨간색 아시리아가 아군 땅을 빼앗을 거다 이 말이네요. 네, 아군도 군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견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힘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힘을 또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을 다 하나씩 올립시다. 모든 땅에서 힘을 축적하도록 하고 군대가 해당 타일에 들어가면은 해당 타일에서 보조해주는 수치만큼 힘이 증가한다 이건가요? 부대마다 힘 점수가 따로 있네요. 미케네는 한 부대로부터 플러스 3 추가, 기술로부터 1 추가. 이집트는 한 부대로부터 플러스 1 추가, 기술로부터 1 추가. 이집트 힘 6, 한 부대로부터 1 추가. 아시리아는 3부대로부터 21 추가. 이거는 뭐지? 힘은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이동하고요. 네, 아직까지 힘의 점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목표 미션 중 하나는 달성 전 단계죠. 지도의 칸을 5개만 더 늘리면 돼요. 70개의 영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적에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로 수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로도스의 거상, 군대를 현재 3기를 만들었는데 2기를 더 만들면 미션 달성이 되겠죠. 부의 점수를 300점까지 늘려라.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죠. 부를 300점까지 부풀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 바로 왕관을 2개를 얻어버렸습니다. 그 왕관이 회수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아마 이 지도의 칸이나 부의 점수가 떨어지면은 이 왕관을 다시 잃을 확률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플러스 1 힘, 바다에서 플러스 1 힘, 산에서 식량 플러스 1 좋고요. 연구 점수 전부 다 소진했고 적이 지금 배를 타고 쳐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막습니다. 이집트는 공격력이 6점, 미케네는 3점이에요. 배 하나로 충분히 수비할 수가 있고 네, 나머지 부대도 이동을 해주면 좋죠. 그리고 힘의 점수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힘의 점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음 차례 힘이 6점이 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식량을 좀 구매해주고 50%는 군대를 추가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부를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량이 남았죠. 추가로 땅을 정복을 합시다. 식량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게 군대나 함대를 2개를 더 확보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와, 적도 부대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야 이거 좋네요.
관계법 바로 씁시다. 식량이 또 많이 늘었죠. 새로운 도시도 건설하고요. 군대도 이동시키고 군대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수비를 합니다. 지금 얻었던 왕관이 다시 회수가 됐죠. 공중 정원이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부를 300점 이상 유지를 하려면은 또 한 턴을 소모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식량 소모를 줄이고 힘 점수에 1점 더 투자하고 나머지는 계속 부를 축적을 하겠습니다. 군대 구매할 비용으로 돌릴 거예요. 현재 힘의 순위는 이집트가 압도적입니다. 이집트 힘의 점수가 7점이에요. 와, 근데 아시리아가 왕관 하나를 획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일에서 힘 점수를 올리는 연구를 또 진행을 해야죠. 사막에서 플러스 2 힘으로 올렸습니다. 턴 종료. 석전병 부대 이거 좋네요. 자,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군대가 5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미션 성공했습니다.